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사자 속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날 상승세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6월 FOMC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 하강 가능성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을 의사소통에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이 양쪽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중국 경제의 득실을 꼼꼼히 따지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이 11일 발표한 2019년 7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2주째 상승세며 그 폭은 전주와 같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최명성 전문가, 김도영 전문가 자리해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를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한껏 끌어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의해서 S&P 500 지수는 3,000선을 또 돌파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분 좋은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특히 증권주가 방긋방긋 웃었다라고 합니다. 채권 평가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크게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규제에 조금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요. 활기를 찾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증권사에서의 목표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공급사의 감산 소식 그리고 수요자의 불안이 반도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이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까지 오늘 인싸 소식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뿔싸 조금은 아쉬웠던 아싸 소식인데요. 자, 먼저 인보사 개발사 코스닥 상장 주간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오늘 조금 종목별로 바이오주에 있어서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캐치가 됐었는데요. 자, 코오롱 생명과학이 고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인보사 K주 원료 성분과 관련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또 허가를 받았다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인보사 관련해서요, 이 코오롱 티슈 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오롱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알기 위한 방안으로서 오늘 아싸 뉴스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사의 2분기 실적 굉장히 나쁘진 않게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선방은 했습니다만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아싸 소식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를 좀 더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 수주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디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기정사실화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주택 부분 전망이 급격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일본 규제로 인해서 또 활기를 찾은 반도체, 거기에 인보사 뉴스와 건설사 2분기 실적까지 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게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전문가님, 콕 하나 찝어주신다면 어떤 이슈를 뽑아주시겠어요? 저는 그 인싸인데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그 증권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으면서 미국 시장이 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오늘 이제 한 달 내내 코스닥 지수가 좀 빠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고 또 오늘 거래소도 외국인 쪽에서 약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주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먼저 제가 그 증권주 차트를 몇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도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주의 이제 대표주가 이제 삼성증권, 대우, 미래에셋 대우가 되는데요. 삼성증권 차트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제가 이제 아침 9시 방송에 최명성의 바닥 탈출에서 많이 추천을 했던 삼성증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잘 잡다가 그동안 상승을 했는데요. 다시 하락하다가 오늘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를 좀 보면요. 미래에셋 대우도 이 종목도 계속 증권주가 이번에 거의 다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데 눌렀다가 다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그다음에 키움증권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키움증권도 그동안 이제 신고가를 갔다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현대차 증권이 되는데 이 종목도 바닥을 계속 터치하면서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좀 눌렀다가 오늘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삼성증권도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계속 한 달 내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연기금 쪽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미래에셋 대우 재무제 외국인 기관 이제 매수한 도표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기관 쪽 또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증권 쪽에서도 요즘 들어서 계속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짤막하게 이제 증권주 차트를 한 4종목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 또 우리나라가 너무 그동안 주식을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수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증권주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면 거의 증권주 10종목 중이 거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지수도 상승하면서 모든 증권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향후 좀 증권주가 많이 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권주가 아주 방긋 웃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자, 키움증권 거기에다가 삼성증권, 미래에셋 대우, 현대차증권까지 차트를 보고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게 눈길을 사로잡으셨나요? 네, 저 역시 이제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 부분을 이슈로 잡아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자체적으로 초저금리, 역사적으로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이 얘긴즉슨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금리 쪽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예금에 대한 안전자산 쪽의 선호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잡혀가고 있는 증권사 쪽의 랠리 부분이 오늘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명동 소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건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역시나 고점 돌파가 조금 막혀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유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관점과 다시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시장의 랠리는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증권사 쪽으로 국한돼서 결론을 내어본다면 현재의 주가의 추이를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대형 IB, 즉 투자 관련된 쪽으로 맥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사들 쪽에만 수혜가 직접 볼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겠고요. 만약 중소형사 쪽으로 가다 보면 IB가 아직 특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반발 수혜 부분들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 부분 때문에 위험자산 쪽으로 특히 증권사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리테일 사업 쪽으로는 글쎄요. 사실 지금 무료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상품 판매 쪽에서의 수수료 마진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보면 역시나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좀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해외 쪽 지표와 오늘 지수의 위치를 살짝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도 역사적 고점을 지금 뚫어내고 있는 형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차트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놓고 봤을 때 고점이 막혀 있는 부분,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는 흔적들이 좀 나오겠고요. S&P 500 같은 경우가 역시 고점을 탈환해서 우리나라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 이걸 보면서 3000이라는 지수 포인트를 보면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였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가는데요.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 쪽으로 잠깐 돌려서 오늘 만기 부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고점이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2085포인트에 대한 고점이 막혀버리면서 살짝 눌려줬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도 역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권주 상승 소식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요. IB가 특화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S&P 지수나 다우 지수의 상승을 보여주시면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싸 인싸를 짚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디톡스입니다. 오늘 메디톡스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이었나요? 뉴스가 크게 났었습니다. 이 메디톡스 관련해서 불법 시술이 있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사실 이 메디톡스가 국내 보톡스 사업에서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시장은 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식약처 허가 전에 샘플 의약품을 병원에 유통했고 또 이를 가지고 불법 시술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한때는 40만 원 선이 붕괴되는 흐름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점점 낙폭을 많이 만회해서 1.96% 소폭 내려가면서 41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역시 보톡스 관련주로 떠오르는 대웅제약입니다.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좀 웃었습니다. 메디톡스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2분기 견조한 실적을 보였고 또 대웅제약의 대표적인 보톡스입니다. 이 나보타의 수출 확대 기대에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65% 뛰어오르면서요. 15만 7,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후성이네요. 자, 오늘 일본 그 수출 규제에 따라서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 요즘 장세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반도체 소재주가 굉장히 방긋방긋 웃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애칭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산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자, 오늘 장 8.84% 거의 9%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8,6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와 더불어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음 종목은 동아지질인데요.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특히 지반 개선과 터널 공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정부가 자유로와 또 강변북로를 잇는 수도권 간선도로, 그러니까 대심도 도로화를 공식화하게 되면서 이 동아지질이 좀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6.1% 오르면서요. 24,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이네요. 아진엑스텍입니다. 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국책과제로까지 선정이 됐는데요. 자, 일본과 무역 마찰이 증폭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로봇 생산을 할 때요. 이 핵심 부품이 되는 구동 부품이 일본산 90%가 독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진엑스텍이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개발을 착수한다라는 것이 재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쏠렸습니다. 오늘 장 크게 뛰었죠? 15.80%까지 올라오면서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을 뒤흔든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투데이 핫 종목 쟁쟁한 종목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거기에 후성과 동아지질, 그리고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아진엑스텍까지 이 5가지 종목 중에 먼저 최명성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저는 저희 컨셉에 맞게 바닥을 좀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을 하나 발굴했는데요. 네. 우리 특징주가 있는데 아진에스텍입니다. 특히 그 아진에스텍은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인데 방금 이제 우리 캐스터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로봇 관련주가 다시 접목이 되면서 오늘 엄청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로봇 관련주가 더블간 종목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신규주로 다시 이제 아진에스텍이 로봇 관련주로 다시 기대를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아진에스텍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 설계 기술을 이용하여 정밀 모션 제어 기술을 자체 기술로 개발과 제조, 판매하는 것을 이제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반도체 장비 및 스마트폰 장비와 같은 제조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장비의 제어기 생산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3년 연속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좋고 또 유보율이 1200%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로봇 사업 진출로 향후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엄청난 거래량이고 또 한 달 내내 빠졌던
올리면 이 차트를 그냥 한 방에 단방에 이렇게 올려버리는데요. 주봉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항상 여기가 이제 7,000원대가 바닥권이었는데 여기에서 요 근래 근 1년에 걸쳐서 가장 큰 거래량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자, 앞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7,000원짜리가 15,000원 더블이 갔고요. 또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7,000원짜리가 14,000원, 15,000원에서 더블이 갔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왔을 때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인데 로봇도 다시 로봇 사업도 추가하고 요 근래에 대해서 최대 거래량과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고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을 그리면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향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1,000원 보시고 2차는 15,000원 보시면은 향후 계속해서 쭉 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명성 전문가님은 아진 엑스텍을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로봇 관련 기대주로 양호한 재무제표 흐름과 근래 최대 거래량을 포착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눈여겨보신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틈새를 노려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피부와 미용의 음식을 오히려 섭취하지 말고 피부에게 양보해라라는 표현까지 쓰죠. 대웅제약에 대해서 표현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메디톡스에 대한 악재가 반사이익적으로 대웅제약으로 왔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성형외과를 비롯해서 이 필러 부분에 보통리움 부분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하다 보면 실제 실무진 쪽에서 얘기하는 게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이 메디톡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효용성 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쪽으로 아무래도 미국 수출에 대한 실적이 잡혀졌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부분 속에서 하반기 부분에 2분기 실적과 함께 유럽 진출 가시권과 한올바이오파마 자회사에 대한 실적 추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메디톡스와 같이 묶어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메디톡스를 우리가 똑같이 대웅제약과 함께 같이 한번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톡스 관련주 대웅제약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차트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비교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주가 자체가 같이 동반해서 움직였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월 달에 1월 달에 먼저 메디톡스가 고점을 찍고 2월 달에 후발주자로 왔었지만 주가 자체가 이렇게 급락을 내려올 때 똑같은 패턴 속에서 5월 말에 바닥권을 동시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극명하게 모양이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보타에 대한 미국 진출에 대한 가시 영역 부분에 매출이 잡혔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 자체를 여러분들이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 13만 원에서 14만 원 밴드 속에 분할 매수 쪽으로 중장기 관점이 필요합니다. 단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을 같이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8월 달에 균주에 대한 논리가 한국에서는 일단 재판 소송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2020년도 5월까지 미국 쪽의 ICT를 통해서 실제 이 균주 논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 현재 추격 매수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측정 고점 부분에서 16만 원대가 돌파가 오늘 안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두들겨 맞은 이유가 바로 이 문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올라타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17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 구간이 가져오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내일과 다음 주 초에 16만 원대를 돌파 한착을 하지 못할 경우는 차익 실현 한번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은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가 아닌 대웅제약을 뽑아주셨는데요. 나보타의 미국 진출 안착과 그리고 캐나다 유럽 허가 기대감에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 군단들 나와주셨습니다. 또 엄청난 종목까지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스탁세일즈 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총 2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출연해 각각의 관심주를 공개합니다. 종목 매수가는 제시된 매수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내 최저가로 출연일 다음날 열린 장에서 매수됩니다. 단 매수가를 시초가로 제시할 경우 다음날 열린 장의 시초가로 일괄 매수됩니다. 이후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손절가 터치 시 일괄 매도됩니다. 각 종목당 산정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데요. 자, 승자는 오늘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 1개를 추가로 더 공개하게 됩니다. 시크릿 종목은 방송이 끝난 직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고요. 자, 들어오시면 와 멋지고 정말 든든한 우리 전문가분들의 사진이 보일 겁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꾹 눌러주시면 무료 방송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요. 시크릿 종목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또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11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오늘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 이 시간에 공개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어떨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주쌤 김도영 전문가가 가져와 주신 아모텍이 2.30% 뛰었네요. 자, 그리고 경주 최부자 우리 최명성 전문가가 가져와 주신 유니셈 같은 경우는 7월 5일 고점 기준으로 4.52% 증가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배를 들어라. 최명성 전문가 이번 주 우승자시네요. 유니셈이 4.52% 뛰었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스탁세일즈도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확인하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스탁세일즈 또 어마어마한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쌤입니다. 강하게 파이팅을 외치고 계시는데요. 핵심한 코코 시장 트렌드의 포착자라고 또 슬로건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 바로 세종메디칼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 굿이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바닥 탈출의 선구자입니다. 자, UST를 통해서 바닥 탈출 해볼 수 있을까요?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W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을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김도영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아모텍에 대한 리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AS 부탁드려요. 네, 아모텍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시장 부분의 여파보다는 동반해서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MLCC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반도체의 쌀, 탄수화물이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삼성전기라든가 우리가 사막 콘덴서 부분에서 전방산업 쪽에 위축되어 있는 게 동반해서 좀 두들겨 맞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 완성 쪽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 이쪽으로만 잡을 것이 아니라 5G 또는 클라우드
쪽과 관련돼서 실제 이 산업용 MLCC 쪽에서는 장점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이라는 표현까지 써드렸거든요. 그중 하나인 단백질은 바로 BLDC 모터, 소용량이어야 되고 소음이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용량 자체에서 동력이 세야 되고 그런 부분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왔다가 두들겨 맞는 패턴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대응을 하면서 잡아봤을 때 만약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뭐 HTS가 좀 잘 안 열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짱짱하게 잘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딱 하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9,500원대. 이 부분에 돌파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매우 지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부분이었는데요. 두들겨 맞으면서 동반해서 업황 따라 좀 떨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하지만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600원이 뚫리는지만 체크를 해보신다면 여전히 자신 있게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장점 부분 쪽 5G 부분에 대해서 MLCC, 산업용 MLCC를 쌀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자, 아모텍에 대해서 아주 리뷰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탁스헤즈 첫 번째 종목인 세종 메디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처음 만드셨듯이 세종 메디칼도 처음으로 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강경 수술 장비를 처음으로 국산화를 성공했다고 들었는데요. 짜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면은 복부 거기를 절개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이 첨단 장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배 흉터를 최소한 적게 이렇게 점세개라든지 배꼽을 위주로 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더욱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문가님, 이게 전에는 국산용으로 이렇게 나온 게 없었나요? 네,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해외 쪽 브랜드 자체가 가장 많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동사 자체가 이제 세종대왕의 한글처럼 2016년에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보여주신 판넬하고 똑같은데요. 실제 만약에 저희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단순한 맹장 수술이라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는 만약에 같은 조건에서 수술을 하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개복을 하셔야 돼요. 싫죠, 그러면. 여자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쵸? 흉터가 남으니까. 그 이유가 흉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의 이 절제 부분이 아주 작은 구멍 정도로 들어가서 실제로 미세한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을 해서 그 부분에 적출을 할 때도 주머니 안에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화되지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점점 더 이제 대중화를 됐고 2016년도에 동사가 바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매출을 확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을 가져오고 있다는 부분을 판단을 해봤을 때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 나오고 독보적인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장점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대중화가 선언이 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좀 빠르게 성장하다라는 핵심 포인트는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집도의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 장비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는 참 많잖아요. 그런데 세종 메디칼만의 강점, 이것만은 세종 메디칼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복강경 수술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인체에 들어가서 아픈 병을 치료를 해서 정상인이 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로 간의 교집합이 잘 안 만들어져서 불협화음이 생긴다거나 네. 공정이 여기서 따로 가져오고 이쪽에서 부품을 또 가져오고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뭔가가 언밸런스가 미세하게 안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공작기계에서 볼트너트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잘 맞았기 때문에 암수가 잘 맞아서 고정을 잘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아모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최초의 제작을 설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네. 완벽하게 모두가 다 끝나는 제품을 납품하는 그 시점까지 네. 커스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스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원 라인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그러니까, 네, 세종 메디칼은 원스톱으로 한 번에 쫙 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보면은 그 김도영 전문가님이랑 저만 딱 집중해서 보면은 원스톱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뭐 네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 원가가 절감이 된다는 거고 경쟁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마진, 영업이익률들이 좋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마무리, 납품까지 봤을 때 원스톱이 된다라는 장점이 또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병원의 특징이 있겠죠. 네. 그죠? 병원에 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외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부분의 조건들이 있을 거고 수술질에 대한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 부분과 함께 또다시 이제 집도의의 성향과 기질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른손잡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기존 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왼손잡이신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불편한 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워낙 그분들은 브레인이시니까 수술을 잘 하시지만, 그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형, 병원별로 또는 집도의별로 특징적으로 잡아서 그거를 커스텀으로 자기만의 손에 잘 맞는 골프채를 비교하자면 자기한테 맞는 네. 그럼 샷이 달라지죠. 네.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춤을 만든다는 것처럼 이 동사는 바로 이 복강경 수술에 관련돼 있는 키트 자체가 모두 다 커스텀도 가능한 구조이고 실제 병원별의 입소문을 통해서 매출 추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장점,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이 커스텀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스톱 커스텀의 매력은 정말 의료기기에 또 적용된 만큼 앞으로의 그 부가가치가 참 높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예전에 제가 주사기 바늘을 재사용하는 병원이 있다는 뉴스를 들어서 좀 걱정이 되고 아니 의료기기 이런 장비에는 일회성인 경우 더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종 메디칼도 의료기기 뭐 이런 일회용 용품을 혹시 생산을 한다면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실적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것도 하나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납품을 했어요. 네.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고장도 잘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품 사이클링이라고 해요. 네, 만약에 앵커님께서 네. 화장품 중에 요즘 1일 1팩이라고 하는 마스크팩이 네. 우리가 LED 마스크팩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고가이지만 한 번 사서 사용하는 시간이 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세균 감염도 있을 거고 세척도 하셔야 되고 좀 번거로운 관리를 네. 메인터넌스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일회용성의 마스크팩을 한다라면 붙였다가 떼었다가 그렇죠. 네, 바로.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떼고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네. 뽀송뽀송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 대부분이 소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셨던 감염의 우려들 사실 많잖아요. 네. 뭐 주사기를 다시 재사용해서 2차 감염이 되었고 그렇죠, 우리가 문제죠. 건강하려고 갔던 병원에서 감염의 경로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복강경은 더더욱더 짧게 들어가서 시술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재반복하고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감염 확률이 무지하게 많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케이스별로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동사는 일회용 투관 침,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용종 제거라고 하잖아요. 네, 안에 들어가서 복강경 수술할 때 그거를 갖고 나와서 하는 적출 주머니 그리고 봉합사 부분에 있을 때 일회용 부분이 다 사용을 하고요. 네. 심지어 적출 주머니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90%나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모성 일회용 그 장비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의료 환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노다지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계속 일회성으로 써야 되니까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둔화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90%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적출 주머니 같은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90%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세종 메디칼 저희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하선 캐스터.
네, 주쌤이 가지고 와주신 이 세종 메디컬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저도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판넬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자, 세종 메디컬 복각경 수술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서요.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스톱도 가능하고 커스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적인 사이클링 그리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커스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독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짜잔, 그리고 소모성 일회용 장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줄여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쓰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주쌤, 제가 또 네. 고민이 생겼어요. 네. 세종 메디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매출 비중을 보니까 70%가 특정 3곳의 도매상이더라고요. 이 부분 조금 부담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세종 메디컬 같은 경우는 동사의 가장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도매상 3군데, 바로 메디테인 인프라메드, 휴원메디콤, 평화드림 쪽에 매출 비중이 70%다 보니까 분명히 국내 시장에서는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이 도매상들이 순간적인 신용경색이 와버리게 되면 동사에 분명하게 매출 타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해외로 진출했다라는 것. 지금 현재 35개국을 통해서 실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미국 FDA 쪽에서도 승인을 내면서 해외 진출 쪽으로 이 부분에 매출 다각화를 시작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매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종목 바로 가격 전략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사실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일 시가 부근에서 공격적으로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의 업종 중에 하나죠. 지금 일봉 차트장에서 보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오고 있는 시점에 살짝 눌려주고 있는 패턴으로 제가 좀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300원을 기준에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 13,300원에서 13,600원 밴드 쪽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월봉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이 어마어마한 상승세 이후에 강하게 바닥권에서 눌려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 16,500원을 우리는 목표가로 1차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600원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 메디컬 매매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리 한 명 더 도와드릴게요. 네, 주쌤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요. 좀 더 똑똑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아무래도 이 세종 메디컬 같은 경우는 매출 증대가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가격이 여기 있죠. 시가에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매수가 13,300원 잡아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16,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6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대왕님도 깜짝 놀란 바로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을 최초로 시도한 세종 메디칼 김도영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정말 마지막 찬스입니다.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세이즈 오늘 두 번째 종목은 UST인데요. 자, 그 전에 최명서 전문가님을 우승자의 길로 이끈 바로 종목 유니셈 첨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유니셈을 추천했는데요. 이제 반도체 및 관련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그 스크로버, 반도체 스크로버 국내 최초 개발 회사인데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사실 뭐 수익률이 죄송하지만 4.5%밖에 안 나왔네요. 평균 한 40%는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송구스럽고요. 지수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좀 무너지면서 좀 내려왔는데 차트 좀 잠깐 보시면요. 제가 그 이날 이렇게 추천했는데 바닥을 찍고 약 4.5%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음 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장이 빠지면서
손절 갖다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권에 있고 이제 차트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요. 매집이 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주봉 차트인데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현재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요. 이 종목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6,000원에서 한 7,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최명선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또 우승자의 자리에 올려줄 스탁스헤즈 두 번째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요. 바로 UST입니다. 저는요, 상위권, 이 말이 참 좋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UST가 이 스테인리스 파이프에서 상위권 업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스테인리스 파이프 피부에 맞지 않은데 전문가님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 UST 파이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 그 목욕탕 가시면 이제 뜨거운 물이 뭐 이렇게 뭘 통해서 나오죠? 이제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네. 또 차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여수화학단지라든가 펄프제지 또 섬유공업회사 이런 모든 그러니까 뜨거운 열을 보내는 기름이라든가 뭐 화학제품이라든가 물이 갈 때는 뭐 고무라든가 나무로 가면 불이 나겠죠. 하지만 불이 나지 않는 이제 금속 관관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UST는 이런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또 UST가 사실 더 유명한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2차 전지 분리막. 이게 전기차에도 이용이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이 회사가 그 전기 자동차 특히 그 2차 전지 분리막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뭐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2차 전지 분리막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양극과 음극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거나 또 열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열이 보통 150도입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이제 뭐 웬만한 금속이라든가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나무는 뭐 100도만 되면 바로 불이 타버리겠죠. 하지만 이제 UST는 이제 엄청난 그 강관, 그러니까 금속 및 광물업체인데 불이 타지 않는 150도 이상에서 음극과 양극, 그러니까 2차 분리막을 잘 열을 전도해 줄 수 있고 보온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분리막에 있어서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T는 향후 전망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전기 자동차라든가 향후 수소 자동차에도 많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UST가 상당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이 2차 전지 분리막 사업이 유망하다고 들었으니까 좀 판례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거 좀 보시면서 보니까 분리막 특성이 작고 균질한 구멍이고 또 열적 안정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핵심 기술이 있어야만 전기차가 더 발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열을 잘 이제 보관해주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이런 일반 뭐 나무라든가 플라스틱과는 안 되고요. UST는 이제 스테인리스 파이프 강관입니다. 그래서 엄청 강한 쇠거든요. 그 열을 잘 보존해주고 전달해주면서 양극과 음극을 잘 이제 지켜가면서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분리막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기술이 지금 확실한 파이프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테마주로도 또 엮어서 UST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실질적인 매출이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은 꾸준히 몇 년 동안 상승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얼마나 좋은 건가요? 예, 실적. 우리 앵커님이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해오시네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향후 전문가를 하시면 아주 잘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그 매출액이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3년 전부터 매출을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가 좋다. 특히 우리 시청자님께서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합니까? 아니면 3년 전부터 매출은 좀 많이 나오는가?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최소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되는가? 또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3년 연속 발생되고 있는가? 또 유보율, 그러니까 그래서 자본금이 100억이면 유보율이 한 200% 된다면 200억 정도 그 저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은 최소한 뭐 한 300%에서 500% 정도 되는가 그런 회사를 고르시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그 UST는 보시면 매출액이 3년 연속 500억, 500억, 496억 좋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매출이 뭐 중소기업에서 한 500억이면 양호하죠. 또 영업이익도 1년 47억, 52억, 34억 양호하고요. 특히 이 회사 그 유보율, 그러니까 저축률이 1757%인데
자본금이 14억입니다. 그러니까 14억에 17배. 그래서 한 250억 정도 이제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율, 그러니까 쌓는 돈이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저축률,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사다.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양호하게 성장했다는 거는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기업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경제최부자 최명성 전문가가 가져오신 UST 저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UST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 국내 상위권 업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위권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시장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분리막에 있어서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출액도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좋았고요. 유보율까지 아주 짱짱맨이었습니다. 3년 연속 양호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 종목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또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가져와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쭉 봤어요. 네.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오늘장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대던데 근데 사실 작년에는 이게 더 많이 갔었더라고요. 2만 원이었나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또 캐스터님 좀 불안하신가 본데요. 예, 좀 상당히 좀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바로 이 질문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보면은 이제 작년에 2만 원까지 갔습니다.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요즘 들어서 이제 4,000원, 5,000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주식은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4,000원, 5,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400%, 5,000원짜리 400% 갔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끝내고 이제 다시 5,000원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자세히 보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간단히 주봉 차트 보시면 이 주봉 차트도 예전에 바닥에 있는 주식이 2만 원, 400% 갔고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가고 있고요. 요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고점 대비 이제 4배 네토막 난 뒤에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 공략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바닥이기 때문에 더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격이 5,400원인데요. 매수는 이제 5,400원 전후해 주시고 목표가는 7,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까지 나갔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이하선 캐스터 도와주세요. 네, 바닥 탈출해볼 수 있을까요? UST 가격 전략 저와 함께 다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한 특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으로는요. 매수가 5,400원, 목표가는 7,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라인은 4,500원이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파이프와 2차 전지 분리막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UST. 저희가 마지막 찬스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최명선 전문가님의 열정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무료 방송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님 들어오시면 이제 바닥권을 탈출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과 오늘 보면 또 테마주가 대북주 중에서 많은 이제 한 10종목 이상이 올라오는데 내일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제가 테마주, 대북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머니W 검색하셔서 많은 분들이 무료 방송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